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전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1번지 긴급 대담,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그리고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국방위에서 오늘 현안 질의에 다 참석을 하셔서 질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여야의 분위기 확연히 엇갈리고 지금의 냉랭한 이런 갈등 구도가 그대로 국방에 좀 녹아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성일종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아무래도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때 국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서 안보에 공백이 있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요. 경비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겠나 편익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참과 또 국방부 장관이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철저하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잘 워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경비 문제인데 물론 경비 문제는 이제 뒤에 또 토론이 되겠지만 가장 적게 뽑아가지고 비교적 여당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인데 이제 공관을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의 공관을 당선자께서 쓰시게 될 텐데 신호등이 두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다 받고 와도 5분 거리이고 신호등을 스마트 요즘 다 경호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데 한 2, 3분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 국방부로의 용산으로 이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또 본인의 철학이 확고할 것 같은데 오늘 국방위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한 네 가지를 느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과정상에 너무나 독단이 있었다. 소통을 위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불통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졸속 추진을 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정 공백이 예상이 된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위기센터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 공백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서욱 장관의 얘기 중에서요. 오늘 좀 너무 빨리 추진된 것 같다. 그래서 우려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좀 차례로 여쭤볼 텐데 너무 빨리 추진됐다라는 얘기를 사실 주변에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월 달에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자께서 공약을 하셨고 2월부터 이 스터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6명의 대통령이 집무실을 나오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화문 내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용산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은 도저히 안 됩니다. 광화문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000억 가까이 들어갈 뿐더러 지하 빵카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통령이 주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보니까 용산은 군시설이잖아요. 상당히 인프라가 다 돼 있고 뭐 청와대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그런 위기적 상황이 같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저희가 들어가서 공론화하고 하면 찬반이 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께서 결단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또 그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결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지를 않으면 들어가면 또 주저앉아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께서 용산 이전에 대선 안 된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 공백,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안보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큰 위협일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번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단순히 이전한다는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동하는 거고요. 전쟁 지도부가 재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큰 대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빈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청와대가 있을 때의 방호 시스템이라든가 공중에서의 보호책이라든가 또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중에서도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위협은 공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역 통제를 하고 방공 기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지 않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도 위협이 되는 거고 경호 경비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한남동에 간절을 쓴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더 취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곧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이 되고 국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보에 취약하다라는 지금 우리 말씀하십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도 방어 체계가 똑같고요. 오히려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든 군 병력이든 촘촘하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화토로 용산으로 나오면 이게 다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공 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이 항공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옥상 같은 데 설치했었던 이런 대공 화기는 대개 한 2km밖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무기가 발달을 하면서 지금 미사일로 다 지금 상당 부분 몇십 킬로씩 쏘아 올려가지고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서울도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더 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다 낸 것이고요. 또 특히 저희 당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15년간을 국방부 합참 수방사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아까 국방부 장관께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얘기를 했고 오히려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을 하는 것이 이 안보 공백을 더 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방공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 공중 공역 통제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완 없이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지금 공중 공역 통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8.4km 정도 빙 둘러가지고 여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으로 오면 3.7km를 A구역이라고 해서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 A구역이 들어오면 무인 헬기가 됐든 비행기 같은 경우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용산으로 오면서 3.7km 정도의 A구역이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넓게 있는 부분을 풀기 때문에 예. 종로라든지 이런 쪽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또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가 다시 재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 간사 그리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의
하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마음을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면요. 이전 비용을 둘러싼 간극차도 꽤 커 보입니다. 너무 커서 이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인수위에서는 애초에 뭐 490억 정도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이 어디에 또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김병주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지금 인수위에서 낸 것은 단순히 이사 비용 그리고 최소의 그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예. 지금 국가의 큰 그 국가 컨트롤 타워를 이동하고 전쟁 지도부를 이동할 때는 여러 단계도 진행이 되는 거죠. 임시 방편적으로 이사를 하고 그것을 2단계는 정상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흩어진 여러 시설들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앞을 국방부 앞을 공원화하려면 공원화하는 예산까지 들죠. 지금 인수위에서는 1단계만 제시한 겁니다. 저는 최소한 3단계까지 제시한 거고요. 그 흩어진 것을 신축하는 것까지 예상한 거고 공원화하는 것까지는 빠졌습니다. 공원화해서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조감들 보고 앞에 쫙 잔디가 있는 그런 걸 보였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아마 1조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3년에서 5년 걸리는 것이죠.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낸 이 비용 추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 지금 용산 기지 내에 여러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공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건물이 합참으로 들어가고요. 합참 내 나머지 부분은 다른 빌딩으로 약간씩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합참은 원래 이 합참은 왜 용산에 있었느냐? 한미 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둘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 연합사가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합참도 이제는 저쪽 남태령 기지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때 옮겨가면 오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600명이 가니까 그때 필요한 돈이 한 1,200억 정도를 인수해서 잡아놓았던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데 여기에 이걸 다 새로 신축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1조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공원 얘기하셨는데 이 공원화하는 것은 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물려받았었을 때 서울시가 공원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원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지가 옮겨가는데 큰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하 시설이고 여러 국가 아주 인프라 군과 관련된 국가 안위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이미 지하에 다 기존에 청와대하고 연계해서 쓰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아까 장관께서도 분명히 그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1조가 들어가는지 5천억이 들어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부인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연합사가 합참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안 들어가서 공간이 있다. 근데 연합사는 아직도 서울 용산에 있고요. 예. 합참에 들어가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합참 건물은 협조단이라고 1층만 8층 1개층만 쓰기로 돼 있고요. 지금 국방부 내는 16개 부대 6,500명이 있어요. 그 16개 부대에 있는 건물 중에 국방부 부지 내에 빈 사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같은 경우는 6군데로 흩어지는 거고요. 있는데 밀어내든가. 그래서 안 쓰는 구 건물들 저 방사청까지 흩어지는 거고요. 합참도 마찬가지 국방부가 들어오니까 또 흩어지는 거고.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감도에서 그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그 앞에를 쭉 잔디를 깎고 공원을 하잖아요. 국방부 앞에는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그 시설본부도 있고 서울지휘소도 있고 통신단도 있고 헬기장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지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구방사청 자리로 국방부 시설본부라든가 많은 부대가 들어가요. 구방사청 자리는 후암동에 있는데 그것은 용산공원화 기지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폐건물들이 많아요. 예. 2, 3년이 되면은 다 공원화돼야 됩니다. 그런 데는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 부대 중에 지금 인수위에서 제시한 거는 합참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합참을 이전하는데 1,200억 들겠다. 그거는 496억에도 포함이 안 됐고요. 1,200억도 참 너무나 축소해서 편성했죠. 합참은 10년 전에 2013년경에 입주할 당시는 1,750억 들었어요. 예. 그럼 현 수준으로 하려면은 2,200에서 3,000억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서욱 장관도 얘기했는데 그것만 가서는 안 되고 군인 가족 그 아파트라든가 독신 숙소도 가야 된다. 그러면 더 훨씬 들 것이다 한 거죠. 16개 부대 중에 하나 가는데도 4, 5천억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런 100년 대계를 할 때 마스터 플랜을 쫙 짜서 완전 공원화 단계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이사 비용만 달랑 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 고통은 말단 병사들의 영향이 가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김병주 의원님이 상당히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합참하고 연합사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쓴다고 한 적이 없고요. 연합사가 용산에 있으니까 합참 건물을 이 용산 안에 지었는데 지을 때 여유 공간을 4, 5개 층을 더 넓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합참이 좀 여유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후암동에 방사청이 쓰던 건물이 있어요. 1,700명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방사청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데 이걸 수선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하면 쓰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그 합참이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다 져야 돼서 4, 5천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태령 기지는 전쟁 시를 대비해서 거기가 주의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인들이 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핵에 대한 대응 기지까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 5, 600명이 가는 분들에 대해서 오피스만 져주면 되는 거예요. 명확관한 건데 왜 이걸 자꾸 그렇게 몇천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 합참 건물을 지을 때 13년도 들어갈 때 1개 빌딩을 지었는데 부족해서 1, 2년 후에 또 옆에 JW 그 전쟁 모의 센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 4층 정도 되는 네. 건물을. 거기도 수백 명이 있어요. 합참은 그 건물이나 그 전쟁 모의 센터는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남태령에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시지휘소가 있다. 전시지휘소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보안상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상당한 지하에 있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의 공간에 있어요. 미국도 거기는 전쟁 때만 들어가는 것이지 평시에 그런 갱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하다가 전시에 들어가는 거고 인권을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북한조차도 갱도에는 전시에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24시간 365일 살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도로 남태령으로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합창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부수 시설도 있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자야 되잖아요. 아파트든 이런 시설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16개 중에 합참이 하나인 겁니다. 나머지 여러 부대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3천에서 5천억 추정을 했고 서욱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오전에 국방위에서. 예. 어찌됐든 간에 이 갈등 구도를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정치권의 임무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국민 분열로 상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은 이 회동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이런 회동을 통해서
좀 한번 풀어보자. 한번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많이 거론이 되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두 분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정 의원요. 우선 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서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그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전임자의 전 도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소홀히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실무자 간에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떠나는 대통령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 가기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신구 권력 갈등 자체가 안보 공백입니다. 신구 권력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고 또 후임자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그게 안 보이지 이게 갈등으로 비치면 오히려 더 그게 혼란스러움입니다. 예. 김병주 의원께서는 저는 어떤 뭐 점을 신구 갈등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그 인수위라든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안보 공백이 예상되는 이 기지 이전 여러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수위하고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관들이 잘 협의를 해라. 안보 공백은 추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월 10일 공공식까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위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여론에서도 보면은 찬성이 이전하는 거에 58%였고 반대가 33%였잖아요. 이렇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국민적인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인수위가 잘 협조해서 공백 없이 하도록 적극 도와주라. 사실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절차상 이것이 너무 급속하다 보면 공백이 생기니까 공백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안전하게 그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아니가 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을 하자는 것이지 예. 발목 잡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네.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5월 9일 11시 59분 59초까지 문 대통령이 안보를 책임지시잖아요. 네.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5월 10일 자정부터 새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받는데 아니 집무실 다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모든 군사에 관련됐든 아니면 국가의 재난 시스템과 관련됐든 이 시스템들이 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6억의 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강요 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네. 아니 만나셔가지고 도와드리겠다. 또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갈등 요소가 없는데 왜 안보 얘기를 꺼내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안보에 공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때까지만 하시고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지금 2달 사이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안보와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죠. 위기관리센터도 그렇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청와대는 각각 다른 체계 망들이 50개 이상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못 얘기하기가 한데 예. 그거를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하면 그걸 한두 달 걸리니까 그 국방부에 그대로 다시 그 새로운 장비를 가져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치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3개월 이내는 설치를 못 하는데 이런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도 않고 가면은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예. 또 국방부에서도 난립니다. 왜냐? 짐을 빼내는데도 20일 주야로 했을 때 20일 걸린다는 겁니다. 국방부 전체. 왜냐? 국방부는 보안상 문이 적습니다. 창문. 그래서 긴 사다리로 할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로만 해야 됩니다. 예. 짐 빼는 데만도 20일. 그러면 짐 들어가는 데도 20일. 그럼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보 공백과 네. 국정 공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가자는 것인데 그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께서 문제없이 일을 추진해 가실 거고 네. 안보에 책임을 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책임은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지는 겁니다.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국가 뭐 재난 시스템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군에 있는 시스템은 군의 전용선을 써요. 그러나 국가 재난 시스템 같은 경우는 KT망을 쓰는데 이거 데이터 수신 장비 하나 가지고 가면 네. 다 연결돼 있어서 잭만 그건 사실과 꽂으면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왜 들고 나왔냐는 거지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럼 안보 5월 9일까지 잘 하시고 나가십시오. 그 이후에 문제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질게요. 예. 협의를 통해서 모쪼록 그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묘수를 찾기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랬는데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정말 첨예한 지금 현안이고요. 또 다시 고민의 지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